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어머니는 늘 말씀하시던 대로 돈만 있으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할 수만 있다면 하고 꿈꾸셨죠. 그런데 그날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오셔서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것은 통장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아껴서 모은 4천만 원, 그 돈은 은행에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충분할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 통장에 돈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술이 하루만 빨랐더라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돈이 있음에도 쓸 수 없었던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 같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금융실명제와 상속 절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은 내 돈을 내 손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예금이 16조 원을 넘습니다. 그 돈은 찾지 않으면 국가로 이관되고 주인도 끝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이 없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 자산을 가족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그 돈은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에게 전달될까요? 내가 모은 돈이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을 돕고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내 자산을 보호하고 내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금융실명제, 휴면, 계좌, 상속 절차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가족이 내 자산을 내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 내가 찾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휴면 계좌입니다. 휴면 계좌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된 통장이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개설한 계좌나 자녀 학자금 계좌, 명절에 친척과 공동으로 만든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이 지금 휴면 계좌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휴면 계좌란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예금 만기 후 1년 이상 활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전환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아무 활동이 없으면 계좌가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휴면 계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휴면 계좌에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실제로는 잠든 돈이 되어버립니다. 즉, 만약 그 돈이 급히 필요해져서 가족이 인출하려 해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꺼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기타 급한 용도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휴면 계좌에 있는 돈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찾지 못한 돈이
16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은 찾지 않으면 결국 국가로 이관되며 돈의 주인도 그 돈을 찾으려는 가족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휴면 계좌에 있는 돈을 찾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나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상속을 받기 전에 그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야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그 돈은 국가로 넘어가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휴면 계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서류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 돈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돈은 가족조차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내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속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법적 요구사항이 많고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가족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고 그 과정도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 돈,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금융실명제의 문제는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제도를 고려한 실용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금융보호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는 고령자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사전에 지정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지정된 대리인이 대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 없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내 가족이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실명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금융보호자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내가 의식이 없을 때도 내 가족이 내 통장을 열고 병원비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셈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된 보호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신탁 제도입니다. 신탁은 내 자산을 내가 설정한 조건에 맞게 흐르도록 만드는 계약입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내가 사망한 후에는 내가 설정한 조건에 맞춰 자산을 내 가족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설정하거나 내가 사망한 후에는 내 자산이 정해진 순서대로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내가 모은 돈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탁을 활용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되고 자산이 내 뜻대로 흐르게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나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한 사람의 사망 후에도 그 돈을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동명의 계좌도 상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에 5천만 원이 있을 경우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절반은 상속 대상이 되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지분은 상속인이 결정되기 전에 분배가 되어야 하므로 상속인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때는 그 목적과 상속 계획을 미리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하고 싶다면 그 계좌에 대한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속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의 용도와 활용 방안을 미리 구체화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 계좌에 있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사망 후 자산 분배가 어떻게 될지 미리 계획해 두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휴면 계좌 관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휴면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거나 예금 만기 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휴면 계좌가 되면 그 돈은 나중에 찾을 수 없게 되거나 국가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개설한 계좌나 자녀 학자금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데 그 계좌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휴면 계좌로 전환되어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의 입출금을 한 번씩 하면 그 계좌가 휴면 상태로 변하지 않고 활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때 자산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계좌가 휴면 상태로 변해버리면 그 계좌에 남아있는 자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기적인 계좌 확인과 소액 거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계획과 유언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속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상속을 미리 계획하고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내가 남긴 자산을 내 뜻대로 분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속인이 될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누구인지,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유언장에 적어두면 상속 절차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한 유언장 외에도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상속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해결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간에 불평등한 분배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을 유언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융실명제와 상속 절차, 휴면, 계좌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은 그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모은 자산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실명제와 상속 절차, 그리고 휴면, 계좌는 결국 내가 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보호자 제도, 신탁제도, 상속계획 및 유언장 작성, 휴면, 계좌 관리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로 자산이 내 뜻대로 흐르도록 하고 내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돕습니다. 금융보호자 제도를 통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내 가족이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있게 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생전에 설정한 대로 내 자산이 가족에게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계획과 유언장 작성을 통해 내가 사망한 후에도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정확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 관리를 통해서는 내 자산이 잠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자금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자신의 사망을 대비할 때 가족들이 내 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또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떠난 후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모은 돈이 내 뜻대로 흐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족들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내 자산이 가족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내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도 내 가족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내 자산이 내 뜻대로 흐르도록 준비하고 가족이 나를 대신해 내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책임이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